제가 조선 왕조를 창업했을 때는 개경이었단 말이에요. 한양이 아니에요. 그리고 2년 있다가 1394년에 수도 천도를 서울로 오는 겁니다. 이 천도 과정에는 무엇이 또 있었을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에 있다가 몰려서 왔을까? 그리고 조선 초에 중국에게 건지 고려국사라는 이름으로 왕도 못된 이성계가 명나라로부터 왕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는 건지 고려국사로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승인을 받을 때 어떤 게 개입되어 있을까? 의문을 계속 갖는 거예요, 저는. 고려, 자, 당, 이전, 개, 거, 평양. 당나라, 그러니까 자당 이전, 당나라의 이전부터 어디에 평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한 무제 소치 남남군이 있었던 곳이다. 뭐가? 고려 얘기하면서 평양 얘기하면서 이당 고조 소건 도호구 야 도호구를 줬던 곳이다. 평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압록수 동남에 있다. 평양성은 압록수의 동남에 있다. 당말에 고려의 군장들이 힘이 약하니까 옮겨갔다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차 이동해 갔다 그러는. 지금의 왕성은 지금 개경을 말하는 거예요. 서공이 온 거. 제압록수 어디에 있다고요? 압록수의 동남 천여리에 있다. 자, 저하고 이제 최근에 독립운동사 만주 갔다 오신 분은 저 압록수가 시대별로 위치가 다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압록강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규정하는 건 지금의 이 나나가 염난수고 노룡에 있는 청룡하나 관성에 있는 폭하나 연안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쓴 그 열하가 바로 성덕이거든요. 그 성덕에서 내려오는 게 무열하예요. 그리고 왼쪽은 길게 나나가 내려오는데 얘들이 다 가서 붙어요. 이렇게. 그쪽이 압록수가 붙는 게 셋 중에 하나일 거고, 왼쪽 나나가 염난수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시야는 한 번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려의 개경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관성이나 승덕 일대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 어쨌든 제가 주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기성, 그 성 주인은 60리인데 성이 60리예요. 산형 요요 이 말이거든요. 산이 이게 다 둘러칠 요자예요. 빙 둘러치다는 뜻이에요. 요요가. 산으로 빙 둘러져 있다. 그런데 자비사역, 모래와 자갈로 섞여 있다. 여기 해석을 고려도경 해석자들이 이렇게 했어요. 산이 빙 둘러 있고 모래와 자갈이 섞인 땅인데 이렇게 돼 있고요. 어디는 해석본을 보니까 성이 자갈과 모래로 쌓았다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어쨌든 자갈과 모래로 성을 쌓다면 시멘트가 있어야 되니까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이 시대는 저리 맞는 것 같아요. 산이 빙 둘러 있는데 그 산이 자갈과 모래로 되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가 지금 도라산 전망대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남방 한계선입니다. 여기가 남방 한계선이고 파란 선. 이게 군사 분계선이에요. 이 중심에 있는 것이. 그래서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서로 남방 한계, 북방 한계선을 써서 못 넘어가게 막는. 제3땅굴이 바로 남방 한계선까지 뚫고 나온 거예요. 무서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땅굴을 제가 들어가서 안에까지 들어가 봤어요. 저도 정업교육청의 교감단 또 교원 연수들을 동아걸럼 통일까지 연수를 2차례로 진행했는데, 첫 차례 때는 여기를 갔고 들어갔는데 사진을 찍고 싶은데 얼마나 제가 간절했겠어요. 다 빼놓고 봐야 되니까 못 찍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조립질 화강암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게 발견되자 북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석탄 캘라고 팠다. 북한에서 석탄을 캘라고 팠다 땅굴을. 그리고 실제로 막 까만 칠을 칠했다고 그래요. 그게 까만 칠을 칠한다고 화강암이 석탄 쉐일층이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즉, 이 일대는 여기 개성이에요. 이 개성을 개경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 1123년.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써놓은 거고, 눈으로는 제가 찍고 왔으니까 알죠. 사진은 못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3땅굴 자리고, 이게 다 화강암 자리입니다. 개성은 여기. 자비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마이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자비 사역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이게 제가 도라산 전망대에서 본 송악산과 이 개성 시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만들어준 한인의 일본성, 국내성, 평양성 이건 바꿔라. 우리 한국사계 이렇게 많이 나온다. 초창기는 모른다고 했고 솔직하게 2010년 논문 정식을 했고 이후에 발견돼서 첫 수도는 조양이다. 박근혜 교수의 연구팀이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미인들이 만든 거에 의해서 여기가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 이렇게 배워왔죠?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공모사업에 됐던 이 복귀대 교수팀이 2010년 논문할 때는 이게 아니다. 왜? 유물이 안 나오니까 그 시대에 하나도. 그래서 아니다고 봤고 이후에 이제 조양, 바로 이 조양이 고구려의 첫 도읍지 수도였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분들은 학교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이 구룡 가는 길에 김봉열 선생님 같은 분은 이와 같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고조선 가는 길의 저자가 김봉열 선생인데 이 책에서는 국회대 교수팀보다도 훨씬 더 급진적으로 더 여기까지 왕엄성은 여기다, 고조선 수도가 여기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우리 고대사에서 누가 봐도 중첩되는 곳이에요. 저도 연구하고 있는 바에 의해서. 그래서 이곳을 집중하면서 이 자비 사역을 찾으러 갔다 해요. 여기가 대이층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승덕이야, 청다라고 써있는 데가. 이 아래가 관성이에요. 관성. 그리고 여기가 이 노룡 이일대. 고구려의 평양성의 하나로 봐요. 저도 보고 있는 곳이에요, 노룡이. 그래서 발해만 여하기를 삼복할 때 꼭 들립니다, 여기 노룡을.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갈석산을 올라가 보는데 가짜 갈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대한민국 역사교과서 이덕일 선생님께서 나온 책 있잖아요. 그분은 여기를 갈석산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가짜 아니다. 그거 나눠준 게 그거 이따가 설명을 해보려고. 진짜는 여기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처음 주장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논리적이네, 맞네. 서서 기록이 여기가 합당하네. 그래서 저기가 당시 고조선과 경계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아까 왕엄성을 저기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이 승덕 관성 쪽을 제가 주목을 하고 자비사역을 찾아서 그 겨울에 2018년도에 답사단을 국내로 다 이제 보내드리고 저는 가이드하고 단 둘만 해서 차를 타서 이 계형, 그러니까 오녀산성을 졸본성으로 보는 게 현재 이제 통설인데 저는 계현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현에 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올라가려고 그 주변을 다 뒤졌는데 결국 못 올라가고 말았고, 그리고 다시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관성면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 골짜기를 보니까 이게 다 쉐일층이에요. 이 쉐일층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관입이에요. 뚫고 들어오는.
귀환 같은 그런 관입들이에요. 그래도 충미가 보이죠? 퇴제감층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난하입니다. 난하를 넘어가서 관성현에 도착해서 얼마나 제가 설레이면서 돌아다녔겠어요. 뭔가 찾는 이런. 그래서 이런 이제 퇴제감들을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변을 관성을 매번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니까 이것도 다 화산재에 의한 것도 일부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층리가 발달된 이런 퇴제감도 나타나고 여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 대고서 관성의 모습입니다. 산이 삥 둘러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여감을 찾았다고 찾았는데 이게 지금 여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거리기 시작했는데 측면에 보니까 플라스틱 페트병이 보여요. 이건 이제 다져진 거죠.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여감이. 근데 나중에 이거 찾으면서 이건 어디선가 매몰돼서 다져져서 퍼다가지고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고북구예요. 만리장성. 이제 성덕으로 가는 거예요. 관성 말고. 이건 예전에 간 거예요. 이거는 나나 상류입니다. 이게 여감이에요, 여러분. 바이산에서 보면. 이게 자기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성덕이 딱 들어오니까 차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옆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산이 삥 둘러있고 자비 사역이요. 성덕 열어가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저 왼쪽에 전부 다 여감입니다. 이거 좀 바위 쪼가리들 보이죠? 여기 보여요? 이것들이 다 여기에요. 자비 사역입니다. 자, 이제 확실히 보이죠? 이거는 전혀 다른 화면인데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동이 1123년에 고려의 수도 개경을 왔다가 고려의 수도를 설명하는 글, 그 글의 성이 60리요, 그 다음에 산형 요요요, 자비사역이고,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북한의 개성인 곳에 맞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의문점이 너무 많다. 이게 하나의 단서고 출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 중국 당국이 발굴을 해서 현요하, 고대 요하 말고 현요하의 서쪽 한참 지나서 이 개의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발굴해 보니까 고구려의 유물들이 쏟아졌어요. 중국 당국이 발굴해서 고구려 성이다. 그래서 여기를 또 그 겨울에 찾아갔어요. 껴져 있잖아요, 지금. 개의현 고성 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고구려의 판축기법이에요. 흙을 켜켜이 다져서 쌓아가는 판축기법. 길림에 있는 용담산성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용담산성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요양이고 심양이고 현재 이게 지금 요하거든요. 요하가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데 여기가 계주고 여기가 음을산이에요. 홍대역이 의산문답을 쓴 바로 이 지리적인 곳이 이 음을산이에요. 음을산 지나서 계주촌이 있어요. 여기가 의현이에요. 의현 소현세자가 바로 이 길로 끌려갑니다. 소현세자 끌려갈 때. 제가 예전에 발해본 여학여행이 이 길로 갔는데 이제는 이 소현세자 길을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종이 세 가지 일렬로 맞춰보세요. 뭐가 첫 번째냐면 가로로 써 있는 거 있죠? 가로로 써 있는 거. 이거. 이게 첫 번째예요. 맨 아래에다 두시고. 그 다음에 무공산이 맨 끝에 위로 최3단으로 가시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완성이 돼요. 세 장을 이렇게 붙이면. 붙이는데 첫 장 맨 아래에 붙어야 될 것이 여기가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운데 것이 이해돼요? 네. 이렇게 붙여야 돼. 그리고 맨 윗장 저 위로 올리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산해경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 지리인데 이 산해경 속에 갈석산이 명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그 아까 얘기한 우리 이덕일 선생의 대한민국 그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현재 창녕현에 있는 이 갈석산을 고대시기의 갈석산으로 보고 거기를 낙랑군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전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갈석산이라고 하는 것을 산해경에 기록된 것을 제가 뒤진 거예요. 그래서 출발지가 바로 이 태행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석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표시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갈석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맨리 가서 무슨 산, 맨리 가서 무슨 산 쭉 돼 있죠? 첫 번째 출발이 무슨 산이에요? 거기 십자가에서 표현한 거 태행산, 귀산 돼 있죠? 동북으로 200리 가서 용우산, 동북으로 200리 가서 마성산, 동북으로 70리 가서 황산, 다시 동북으로 200리 가서 천지산, 동북으로 300리 가서 양산, 동으로 350리 가서 분문산, 북으로 100리 가서 왕옥산, 동북으로 300리 가서 고산, 남으로 300리 가서 이거는 다 써놨다고? 쭉 나오죠. 지금 갈석산을 올라가는 걸 기술하는 거예요. 갈석산까지 가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동일한 척도로 간격을 뛰어가면서 가본 거예요. 출발지인 여기 태행산에서부터. 그래서 이 방향대로 그대로 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장에 봐요.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갈석산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전에 등장해요. 네. 자, 갈석산 앞에 산이 뭐 윤산이죠. 윤산. 윤산, 동으로 윤수가 흘러서 황하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네. 건산 봐요. 500리 전에. 네, 건산. 그러면 건산은 초목이었고 남은 금과 옥이 나오고 북은 철이 나온다 그 얘기죠. 네. 그 가운데 거 다시 한번 가봐요 그럼. 네. 가운데 거. 네. 가운데 거에 요산 봐요. 요산. 네. 요산에 요벽이 있고 낙타가 있고 역관수가 흘러서 동으로 황하에 들어가요. 네. 그 500리 전에 연산이에요. 네. 연산에서는 연수가 나와서 동으로 황하에 들어가요. 네. 자, 지금 갈석산까지 가는 동안에 산이 몇백 리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네. 그 산에는 물이 흘러나오겠죠, 어디선가. 네. 근데 그 흘러나온 물은 전부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황하. 동으로 흘러서 황하를 가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리 개념에서. 방향. 그러니까 갈석산까지 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밑에 계속 북쪽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어디도 바다를 통과한 적이 없고 계속 육지예요.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 산마다 하천이 안에 흘러서 동으로 흘러가서 황하로 들어가요. 계속. 네. 그렇다면 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은 고산지대가 되는 거고 네. 우측은 평야지대인 거예요. 네. 그래야 물이 동으로 계속 흘러가니까. 내가 지금 갈석산이 저긴데 저 갈석산을 향해서 가. 산 A를 가. A 갔어. 500리 가서. 보니까 오른쪽으로 올려서 황하로 가. 이게 동쪽이니까. 그 다음에 또 500리 갔는데 이 산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흘러서 황하로 들어가. 다시 500리로 갔더니 산이야. 어디는 옥도 나오고 뭐 막 나와. 동으로 무슨 물이 나와서 황하로 들어가. 이 얘기 돼? 뭔 말인가? 네. 그렇게 해서 갈석산에 왔어요. 다시 세 번째 장. 갈석산 뒤로 뭐 있어요? 500리 물길을 지나죠? 네. 갈석산 뒤로 500리 물길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고 나서 안문산이 나와 500리 뒤에. 다시 안문산에서 400리를 가니까 대택이요. 늪 가운데 산이 있어. 늪이 나와. 늪. 그리고 500리 가니까 순우 무봉산에서 끝나. 이게 이 산해경의 북차 삼경으로 가는 길의 시작에서 끝까지의 기록이에요. 그 기록을 제가 이 세 장으로 쭉 펴서 따라온 거예요. 고려도경에 고려의 개경으로 가는 길이 나와요. 서궁이 한 거. 그것도 제가 다 그렸어요. 이렇게 거리마다 방향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 서해바다를 건넜나?
의문점이 엄청 많이 듭니다. 뭔지 의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봐요. 앞에 화면을. 자, 지금 현재 이게 갈석산이에요. 이 갈석산이 산해경에서 표하는 갈석산이 맞다면 지금 이대로 뭐 북쪽으로 간 거예요. 태행산에서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비스듬히 와서 온몸에 꺾은 다음에 계속 북쪽으로 와서 끝났어요. 수능 무궁산에서 끝난 거예요. 매매. 그러면 현재 갈석산이 고대 갈석산이라면 이 내려온 동안에 바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여기 통과오는 데가 바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 거리에서 쭉 올라가 보면 다 육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서 어디 산에서 물이 흘러서 황하로 다 들어가야 되잖아. 네. 불가능하지 이거는. 물이 그럼 팍 빠져가지고 과거에는 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겠지. 네. 그럼 황하가 어떻게 가야 돼?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죠. 네. 마지막 갈석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거만 읽어봐요. 마지막 갈석산에 승수 써있죠? 승수. 동으로 올려서 황하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갈석산이 고대 갈석산에는 어떤 논리가 돼야 돼요? 하나가 여기서 그쪽에 있어요. 승수라는 하천이 나와서 동으로 흘러서 황하로 가야 네. 돼. 네. 황하로 가나요? 여기 실제 갈석산에 가면 호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호수. 황하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해경에서 말하는 갈석산은 저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 아니에요. 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가 아니에요. 산해경에서 기술하는 갈석산은 저건 현재 갈석산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가짜 갈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규 선생님이 얘기하는 저 갈석산은 고대 갈석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다양한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석산에서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옥이 나오죠? 네. 옥은 변성암지대에서 나옵니다. 갈석산은 모두 다 화강암이에요. 옥 안 나와요. 옥 없어. 즉 산해경에서 말하는 갈석산의 지리적 특징, 산천의 흐름 방향으로 볼 때 현재 갈석산은 고대 갈석산일 수가 없고, 또 하나 지질 암석학적으로 이 산해경에서는 옥과 푸른 옥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낮은 곳과 높은 곳에서. 그러나 제가 우리 손명환 선생하고 2010년도에 최경민 선생하고 셋이 이 갈석산을 처음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서 찾아서. 그러나 거긴 다 화강암입니다. 옥 안 나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측면으로 봐서도 지금의 참여에 있는 갈석산은 고대 갈석산이 아니에요. 왜 갈석산이 중요하냐? 갈석산이 고조선과 경계였어요. 그 갈석산에 진시황이 올라갔어요. 구등 황제라고 해서 9명의 황제가 올라갔다. 그 올라간 것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진나라 여기 영역 아닙니다. 다 우리 동해족의 영역이지. 따라서 자, 이게 이제 갈석산이에요. 현재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제가 그 표 그린 것대로 갈석산은 도착하기 전에 윤산이 있고 번산이 있고 요산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 통과하는 동안에 물 통과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 없고 여기서 하천이 동으로 올려서 다 황하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황하로 들어가? 황하가 어디가? 황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황하는 이렇게 흘러가요. 현재 황하는. 그러면 이 지금 산해경슬 고대시대 황하는 이렇게 흘러가죠. 이쪽으로.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기원전 2000년 전에 황하는 저기로 갔습니다. 고대 바다입니다. 이 영역은 천진까지. 여기가 바다예요. 그러면 앞에서 아까 살펴본 요 산에서 역과서가 나오는데 동으로 흘러서 황하로 들어간다. 다시 맨리 가서 건산이에요? 맨 끝장 봐요. 면리 가서 건산, 요산 다음에. 건산 400. 400리 가서 건산이지. 네. 건산에서 먼 하천이 나와요? 안 나와? 하천 없죠?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윤산 나오죠? 네. 윤산은 동으로 윤수가 흘러가는데 황하로 들어가죠? 네. 자, 그 다음에 갈석산이죠? 네. 갈석산에는 승수가 나오는데 동으로 흘러서 황하로 들어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갈석산 다음에 뭘로 가요? 이제 하나 올라가서
습지가 나올 거예요. 습지가. 물길. 네, 물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대의 이 습지가 여기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이 볼 때 이 갈석산이 산해경의 기술에 맞아요? 여기 있는 갈석산이 산해경의 기술에 맞아요? 당연히 여기가 그 갈석산이 맞는 거지. 이게 바로 역사의 기술된 사료를 산천 지리적으로 또 거기서 표한 고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옥이 나오고 푸른 옥이 나오고 이런 이 지질 남북각질의 단서들을 종합해서 지리로 이동해 보면 고대의 이제 지형물을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고대 황하예요. 그리고 여기가 갈석산이에요. 이게 요 산이 이게 갈석산이다. 그리고 이게 조하, 백하, 조백하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그러니까 기주여부 갈속도가 기주라고 하는 게 여기 기주인데 이 기주라는 것이 들어갈 때 우측으로 갈석을 끼고 타고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우측이 갈석산이거든요. 이게 1100년, 1107년도에 만든 거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고대의 저기 흐름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고대 수로만 하나 보여주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발행한 고대 황하의 수로예요. 그러고 보면 요 A가 언제예요? BC 2278년 고대에는 이렇게 흘러간 거죠. 이 남아산이 지금 갈석산으로 보는 거예요. 김봉열 선생을 포함한 저도 보고 있는 데가 바로 이 남아산이 고대 갈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른쪽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서 다 이 갈석산 가는 동안에 전부 다 동으로 흘러서 황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의 황하는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로 가는 거예요. 현재 어디 써 있잖아, 현재. 1855년 이후부터 점점점으로 가는 거. 그래서 얘나 같은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 그래서 이게 과거의 해안선이에요. 천지는 바다로 잠기는 거지. 천지는 이 근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갈석산이라고 하는 산해경의 기록은 지금의 나나 옆에 창녀에 있는 갈석산이 될 수가 없고 저 보정시에 있는 남아산, 백석산이라고 산이 있습니다. 백석산 옆에가 남아산인데 저곳이 가능성이 크다. 그런 얘기.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거꾸로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고점을 넘어 고대사로 향하는 길, 미래 후손의 영토. 역사의 기록의 작은 조각들을 무시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 기존 관습과 전환력은 운동 판단에 매몰되지 않고 본을 가져야 한물을 판별한다. 과학적 방법으로 실증해보려는 시도에 해주었습니다. 네, 저처럼 그냥 교과서에 쓰이는 대로 맹신하지 말고 의심해보는 거. 그리고 그거를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탐구하고 조사하고 실험하고 관찰하고 분류하고 이런 게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그런 방법론으로 실제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 예를 들면 고구려 수로가 운해산성이 처음에 졸본성이다. 그리고 유리왕 때 국내에서 지방으로 갔다. 그리고 장수왕 때 지금 북한 평양으로 왔다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 버려야 된다 그러면. 환인의 원년산성에서 그럼 기원전 37년에 고구려가 건국할 때 고구려가
그 시기에서 유리왕이 천도하는 시기까지 어떤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산성에서 어느 시기도 나온 게 아니고 그 뒤로 수백 년 뒤에 유물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아닌 거죠. 일단 이게 새롭게 시도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복귀대교에서 그렇게 논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르겠다. 여기는 아니다. 어딘지는 모르겠다. 처음 20년도 넘으면서. 그러다가 훗날 다시 도전을 해서 지금의 조양이 수도인 것 같다.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교과서도 바꿔가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천분 기록이나 암석 광물의 기록의 중요성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이런 거에 이 단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산천 지리적 접근의 중요성과 아까 말한 이 고대 해안선은 지금의 해안선과 다르다. 자, 예를 들어서 마자수에 그러니까 영란수가 오는데 서북에서 마자수 압록강이 붙어서 서남으로 흘러서 바다로 간다고 할 때 어느 물줄기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거는 서남이 아니라 뭐로 가요? 남동으로 가는 거죠. 근데 고대 해안선이 여기라면 남서로 가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가는 거지만 난하가 그래요. 난하가 고대 이 해안가까지 고대 해안선에서 남서로 왔어요. 그러다 지금이 이렇게 흘러요. 바다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해수면의 해안선과 고대 시기의 이 해안선의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작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재 해안선의 물 흐름 방향대로 아니네가 아니라 고대 해안선은 어딘가를 찾아야 되는 노력. 그래서 저는 난하에 대한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금방 해본 고대사의 열쇠인 갈석산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 고대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민사학자들은 이거를 북한에다가 갈석산을 갖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도 지금 갈석산이 창녕어에 있잖아요. 그 갈석산에 9명의 황제가 올라가서 믿고 있어요. 천만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지도 못했어요. 그럼 어디? 지금 북경 남쪽에 아까 보정에 있는 남아산, 백석산 이 일대가 갈석산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현재 갈석산은 가짜라는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고대사의 바른 정립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왜곡된 고대사는 외세 침략의 명분이 된다. 일본의 임나일 문부가 그랬고 신공항우를 포함해서 임진왜란을 그랬고 대한제국주의 옛땅 찾으러 간다. 얘들이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알면 돼요. 정벌할 정자에다가 한의 한자야. 우리 대한민국의 한자. 그러면 1875년 이 정한론이 나올 때 우리는 조선이지 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한을